자, 그럼 이번엔 그 투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기본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책에 표현이 돼 있는데 기본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은 투자의 기본은 이제 제 경험도 좀 썼고 아니면 이론적인 것도 썼는데요. 몇 가지가 있죠. 일단 투자 매매의 구분. 근데 사실은 우리 예전 여름 그때쯤 이제 제가 투자 매매 구분도 되게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렇죠.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면 투자는 가치가 증가하는 거를 예상하고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게 투자고요. 매매는 이제 가격이 변동하는 거에서 내가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게 매매예요. 그러면 가격이 변동할 때 수익을 낸다는 얘기는 굉장히 단기적인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가치가 증가하는 건 굉장히 장기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는 장기 투자예요. 근데 이거를 구분을 제가 왜 시켜드리냐면 주식, 부동산 똑같아요. 주식도 난 삼성전자 샀어. 삼성전자는 투자란 말이에요. 왜? 그 300조, 400조짜리가 뭐 상한가 갈 것도 아니고. 근데 요즘은 정말 장이 진짜 좋은가 봐요. 최근 몇 달 동안 뭐 5만 원에서 8만 원까지 50% 이상 올랐으니까 거의 뭐 단기 매매처럼 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대형주들, 우량주들은 투자죠. 길게 봐서 뭐 한 30%, 50% 수익을 추구하는 거니까 가치 증가를 노리는 투자는 좀 길게 봐야 된다. 반면에 뭐 이렇게 단기적인 좀 소형주들이나 그날그날의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최근에 LG전자가 급등했어요. LG전자 상한가를 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매매를 하는 분들은 LG전자 상한가 치는 날 10% 이상 먹었을 거예요. 벌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매매 차트상으로만 봐도 들어갈 타이밍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LG전자가 하루에 상한가를 갔다는 건 가치가 30% 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가격 변동을 보고 들어가는 게 매매다. 요 매매와 투자의 구분은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에서 디벨로퍼 뭐 이런 말 하는데 토지를 사서 그 토지를 개발해서 더 좋은 토지 또는 토지에 주택을 지어서 팔고 뭐 이런 게 이제 투자예요. 부동산에서. 그런데 뭐 아파트를 오늘 사서 뭐 좀 아파트값 올라가면 또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저는 이런 건 아파트 투자라고 보지 않고 매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투기라는 말을 할 때 저는 투기라는 말보다 그냥 매매라는 말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의 변동을 예상해서 사는 매매, 투자. 그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가,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 구분은 나의 수익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니까 이 구분을 확실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관리의 기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런 위험에 대한 수익률이 달라지는 점 또는 자기 자신의 위험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투자에서. 내가 위험 선호형인지 위험 회피형인지 뭐 이런 것들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위험 선호형이라면 뭐 주식 투자에 좀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 위험 정말 막 알레르기 나기도록 싫어. 그럼 좀 주식 투자하면 안 되죠. 마음 편히 못 사니까. 뭐 또 투자를 할 때 뭐 경제 뉴스나 이런 거를 위해서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탑다운이냐 버텀업이냐 뭐 이런 개념들도 사실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뭐 그 정도 알고 투자해야지 나는 뭐 포트폴리오가 뭔지도 모르고 뭐 위험과 수익률 그런 것도 있었어? 뭐 이러면 사실 투자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통 가치주, 뭐 성장주 이렇게 크게 표현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할 것이냐, 성장주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대에 맞는 투자 어떤 게 더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성장주 투자가 압승이었고요. 압승이었어요. 내년에도 저는 성장주 투자가 더 유리할 거라고 계속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주식 20년을 하면서 가치주가 더 유리할 때는 한 20% 정도의 기간.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주식 투자의 기본 철학이 뭐냐면 바이 앤 홀드잖아요. 그렇죠. 사놓고 갖고 있어야 돼요, 주식 투자. 그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 올라간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바이 앤 홀드가 결과적으로 가장 적합한 종목은 삼성전자였어요. 왜냐면 그건 주가 차트가 말을 해주니까 매년 올랐고
지금 최근에 78,000원, 8만원 가까이 온 것도 역사적 신고가예요. 언제 샀어도 삼성전자는 주가가 최고인 상태였고 그게 바로 성장주거든요. 왜냐하면 성장한다는 얘기는 나의 지금 몸값, 나의 가치가 최고치란 얘기고 가치가 최고치니까 가격도 최고치겠죠. 그러면 바이앤홀드에 적합한 건 성장주 맞네? 계속 올라가니까. 그럼 가치주는 바이앤홀드 아니야? 제 생각엔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치주는 매년 성장하는 성장주와 달리 현재의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게 가치주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평가 가치주죠. 현재보다 낮게 저평가되어 있는 걸 가치주라고 하죠. 그러면 현재보다 낮게 거래되는 걸 오늘 샀으면 얘를 바이앤홀드 해야 되냐? 그렇지 않죠. 팔아야죠. 언제 팔아요? 요 가격이 요 가치까지 올라올 때 팔아야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히 바이앤셀이 되죠. 그래서 성장주 투자가 훨씬 유리한 시기가 많았고 유리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좀 깊게 들어가면 야 성장주인데도 가치주일 수 있잖아. 있어요. 그러면 성장주와 가치주 두 개가 아니고 네 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성장하는데 저평가요? 성장 가치주. 근데 성장하는데 고평가요? 성장 거품주. 그러면 성장 가치주는 너무나 좋죠. 성장하고 있는 종목인데 심지어는 가치보다 낮게 거래돼. 근데 너무나 좋은 건 찾기가 힘들죠. 그건 너무나 망고의 진리예요. 누구나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성장 가치주는 100명이 다 좋아해요. 그럼 무조건 사야 돼요. 100명이 다 좋아하면 그 종목이 가치주의 영역에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벌써 제 가격을 다 받고 있겠죠. 그래서 성장 가치주는 찾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성장 거품주로 넘어갈게요. 성장 거품주는 찾기 쉽겠죠. 성장하고 있는데 거품이야. 그럼 이 종목을 만약에 내가 사면 어떻게 되냐. 사도 바이앤홀드상 성장이 꺾이지 않는다면 내가 좀 높게 샀더라도 계속 성장을 하면 가치는 지금은 낮게 있지만 분명히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갈 거라고요. 그러면 시간만 좀 지나면 성장 거품주가 아닌 게 되겠죠. 내가 싸게 산 게 되겠죠. 그래서 성장주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반면 그러면 성장의 반대말은 역성장이잖아요. 그럼 역성장 가치주가 있을 것이고 역성장 거품주가 있을 거예요. 먼저 역성장 거품주부터 말할게요. 가치가 계속 내려가는 역성장이에요. 근데 심지어 가격은 위에 있대. 역성장 거품주를 살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 이런 종목은 대다수 어떤 형태에 나타나냐면 재무제표는 막 적자 기업이고 자본 잠식인데 테마에 딱 붙어갖고 정말 기업 가치는 500억인데 5천억 가 있는 회사들. 그 회사들이 바로 역성장 가치주예요. 그러면 그거는 사면은 바로 시장 아웃. 그래서 절대 역성장 거품을 사면 안 돼요. 그러면 역성장 가치주는 어떠냐. 보세요. 역성장이에요. 가치가 내려가. 근데 난 싸게 샀다고 지금은 좋죠. 근데 얘를 언제 팔아야 돼요? 얘가 제 가격에 올 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 가격에 오면 그나마 뭐 20% 30% 먹으면 돼요. 근데 샀어. 근데 얘 가격이 제 가격에 안 가고 가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익 실현을 못 해요. 근데 심지어 가치가 더 내려가. 그럼 이제 나는 그때부터는 내 매수 가격으로 절대 매도 가격이 오지 않는 우구 하향 종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런 역성장주들이 철강산업이나 뭐 이런 데 있는 거죠. 포스코의 차트를 보면 10년 역배열이에요. 건설주들도 그렇고. 그러면 만약에 10년 전에 또는 5년 전에 철강이나 건설을 산 분들은 그 살 때는 같이 주였을 거예요. 하지만 역성장이었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그래서 아직도 손절매도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삼성전자를 성장하고 있는 종목을 좀 위에 샀는데 물렸네? 그냥 계속 갖고 있었으면 지금 다 제 가격을 회복하고 신고가를 뚫고 있죠. 그게 성장주의 장점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좀 분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럼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투자를 할 때 좋아. 그럼 성장주를 한번 찾아보자. 투자에 적합한 어떻게 그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지 좀 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장주를 찾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3박자, 가치, 가격, 정보 다 하니까. 사실 가치로 찾을 수 있죠. 재무제표 보면서 5년 동안
매출액도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성장해서 성장주 또는 재료를 볼 수도 있죠. 증권사 리포트에 업황 리포트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어떤 업황 리포트 여기 성장 산업인데 탑100 종목은 뭐다. 이거 성장주구나. 재료를 찾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가격으로 찾을 수 있죠. 가격은 어떤 가격 차트가 성장주겠어요? 올라가는 가격 차트. 그걸 이제 우리 차티스트들은 우상향이라고 하죠. 정배열, 우상향 정배열. 그럼 세 가지 답은 똑같을 거예요. 삼성전자는 리포트에서도 반도체의 탑100 종목이고 성장하는 회사야. 삼성전자는 재무제표에서도 매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올랐을 것이고 물론 정체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차트도 뭐 1, 2년 정체도 있었겠지만 오늘까지도 우상향을 해서 78,000원까지 와 있으니까 그래서 한 박자가 다 똑같은 종목을 가리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경제학적인 사람들은 기회비용을 생각하고 제한된 자원을 생각해요. 내가 하루에 주식 공부를 30시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주식 공부 2시간, 3시간 할 건데 셋 다 못 보는데 하나만 본다면 가격 차트 보는 게 가장 쉽다는 거죠. 가격 차트는 딱 띄워놓고 엔터만 치면 돼. 올라갔네? 성장주. 올라간 건 성장주.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돼요, 집에서. 삼성전자가 왜 성장주냐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다른 종목도 찾아보세요. 그렇게 올라간 건 성장주. 이렇게 성장주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런 게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요즘 이렇게 실제로 우리 세무사님이 그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이거는 정말 성장주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찾아본 주식들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탑다운상 당연히 업종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거의 매일 봐요. 매일. 본다라는 건 뭘 본다? 차트를? 시가총액 상위들의 그 변동 상황들을 보는 거죠. 시가총액 순위가 어떻게 바뀌었거나, 뭐 차트도 당연하고요. 차트도 보고 변동 어떤 종목이 더 시가총액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종목이 포함된 산업이 더 다른 산업보다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러면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성장 산업은 거의 뭐 5가지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반도체죠. 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 두 번째는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는 원래는 뭐 양대산맥, LG화학하고 삼성 SDI였는데 SK 이노베이션이 짝끼면서 3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그리고 인터넷 관련주 또는 뭐 4차 산업혁명 관련주라고 할 수 있죠. 네이버, 카카오가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포함되어 있는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있는 완성차. 이 5가지 제가 종목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들이 다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면 이 5가지 산업이 성장 산업이니? 당연히 성장 산업이고요. 올해도 계속 성장을 했고 저는 내년까지도 이 산업들이 성장을 계속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5가지에서 만약에 더 늘린다면 뭐 2-3개를 추가해야 될 것이고 줄인다면 몇 개를 빼야 될 텐데 먼저 한번 늘려볼게요. 늘린다면 그 밑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엔터주가 있을 거고요. 네. 왜냐하면 빅히트가 상장되어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얘네들이 이제 몇 조짜리란 말이에요. 5조 4조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기획 3사 또는 최근에 이쪽 엔터 쪽에서 기획 3사 쪽 말고 제작사 쪽이 있어요. 근데 요즘 제작사 쪽이 또 그렇게 좋아요. OTT 관련해 갖고 그러면 이제 엔터도 성장 산업이겠죠. 게임 엔소프트가 지금 뭐 15조 20조 사이 왔다 갔다 한 게 지금 1년째입니다. 더 이상 뭐 게임이 뭐 1조짜리 뭐 코 묻은 돈 따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엔소프트, 넷마블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게임. 뭐 요 정도까지 보면 그린리들까지. 그린리들까지 보면 요 정도가 성장주일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말한 5개 업종에서 또 중요도를 더 나눠봐라. 뭐가 제일 중요하니? 우리는 하나, 2개가 중요하다. 그러면 저는 그 업종을 또 분류를 해드릴게요. 성장산업 5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에서 정말 새로 나온 성장산업과 좀 오래된 성장산업이 있죠. 오래된 건 우리 누구나 알죠.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하루 이틀 된 회사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반도체랑 자동차는 5개 중에 좀 오래된 성장산업.
아직 이익성이 좀 확인도 안 됐고 걔네가 진짜 이거 거품 아냐라고 좀 걱정되는 애들 둘은 인터넷이랑 제약바이오.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은 사실 퍼가 굉장히 높아요. 기대감이 지금 많이 반영된 거죠. 또는 제약바이오는 심지어 뭐 수익이 안 나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지금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이 아니고 저는 그 산업을 말하는 거예요. 산업. 그러면 결국 5개 산업에서 2개는 수익은 많이 나는데 성장이 고성장은 아닌 것 같은데 2개는 고성장인데 수익성은 아직 인정 안 됐는데 나머지 하나가 뭐죠? 2차전지죠. 2차전지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이익성도 지금 확인이 계속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하면 너무 간단해요. 우리 주변에 전기차를 하나도 안 타다가 요즘 막 타기 이게 시작해요. 이제 타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뭐 너도 나도 관심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가솔린 차가 10명 중에 9명인 거죠.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를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대안이면 둘 중에 하나 하면 돼. 근데 지금은 대안이 아니고 글로 갈 수밖에 없는 의무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국의 정책들이 전기차 정책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죠.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고 그 핵심 부품은 지금 전기차의 확산 속도로 봐서는 뭐 내년까지도 분명히 성장 기대감은 남아있는데 수익은 계속 인정이 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5가지 성장 산업에서 전기차 그리고 약간 고성장인데 조금 이익 논란이 있을 수 있는 4차 산업혁명하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약간 저성장이지만 이익은 확실한 자동차나 반도체 그리고 그 아래 단 애들이 뭐 엔터나 게임이나 그린이들 이 정도가 제가 좋아하는 업종이고요. 사실은 종목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초보자분들은 제가 말한 업종에 시가총액 1위에 관심 가지면 돼요. 아, 1위. 초보자는. 왜냐하면 초보자분들의 제일 단점이 뭐냐면 종목 선정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이거 사세요. 그거 따라하면 절대 안 돼. 자기 자신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자기 자신이 판단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데이터를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객관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시가총액. 그러면 나는 여기저기 리포트 보니까 반도체가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삼성전자 사시면 돼요. 그게 시가총액 1위니까. 그렇죠. 나는 이것저것 다 비교해 봤는데 뭐 자동차가 좋은 것 같아. 그러면 현대차가 1위니까 그거 사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완전 초보. 그 다음에 약간 주식 투자 좀 하신 분들은 시가총액 뭐 한 3위, 4위, 5위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세 개를 비교해 봤더니 LG화학이 1등이긴 한데 나는 삼성, SDI가 더 좋네? 그럼 삼성, SDI 사시면 돼요. 그건 이제 중수. 그 다음에 이제 고수는 시가총액 한 2천억, 3천억 요 정도로 내려가서 보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어요. 중형주. 네, 중형주. 완전 소형주 말고 1,000억 미만은 사실 아직 좀 그렇죠. 우량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한 2천억, 3천억짜리들은 어느 정도 재무제표가 완성된 애들이 있어요. 성장성도 있고 이익성도 있는 애들. 그럼 그런 아이들 중에 제가 말한 산업 중에 뭐 전기차, 반도체 이런 산업 중에 그러면 중소형주 사는 게 좋은 건 뭐냐? 제가 종목 선정만 제대로 하면 대형주보다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죠. 네. 왜냐면은 100조짜리가 1000조 될 리가 없거든요. 근데 1000억짜리는 1조 될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작은 돈 벌려고 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1억을 하는데 야, 요즘 은행이자가 1% 100만 원이라고? 그럼 나는 1억으로 1년에 그 2배, 200만 원만 벌게.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적어도 5%, 10%, 뭐 20%, 30% 벌고자 하죠. 큰 돈 벌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렇죠.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짤 때 대형주로만 짜는 것보단 중소형주가 좀 들어가 있는 게 적어도 내가 8종목을 산다. 아까 제가 말했던 뭐 2차전지, 반도체 8업종을 구분하고 거기서 1위로 막 샀어. 근데 다 1위면은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2천억짜리 하나 샀는데 걔가 5배가 났네? 그럼 나의 투자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피터 린치가 말한 텐베고 종목 잡는 건데 어쨌든 성장주를 잡는 이유는 텐베고 종목을 노리는 거니까 조금 주식 공부 하셔갖고 초보자일 때는 시가총액 1위만 사고 내가 이제 공부 좀 됐다. 내가 좀 종목들도 비교할 수 있어. 그때는 뭐 한 2, 3천억짜리도 한번 사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뭐, 우리 슈퍼개미시니까, 그러니까 실전에서 충분한 어떤 데이터와 또 어떤 성과를, 실적을 가지신 분이라 해주시는 말씀이 되게 현실적으로 와닿네요.
일단 들으시는 분들도 이러한 그 말씀에 따라 조언에 따라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정확히 판단을 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투자 관련해서 스스로 좀 이렇게 스터디를 해나가는 게 따라하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한 시대에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공식을 만드신 부자의 공식 저자로 오늘 초대한 슈퍼개미 이종윤 세무사님의 그 노하우를 인사이트를 한번 공유를 했는데 역시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들을수록 참 그 많은 거를 배우게 하는 참 제가 좀 신기한 게 원래 이게 실전에 강하신 분들 이렇게 말씀이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어눌하신데 너무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잘 풀면서 설명을 해주셔서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튼 뭐 책 베스트셀러 되시고요. 네, 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네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여름에 이제 파리로 우리 임 대표님한테 초대받아서 왔을 때는 유튜브 계정이 있긴 했는데 5,000명이 됐으려나? 근데 우리 파리로 구독자분들이 되게 또 좋아해 주시고 뭐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와갖고 또 유튜브 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이유는 부자의 공식이라는 책에 사실은 모르실까봐 그 책에 경제학 강의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또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 노하우를 제가 1교시, 2교시, 3교시로 한 게 1교시는 부자가 뭔지 그리고 2교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느꼈던 가장 좋았던 학문은 경제학인데 그 경제학 내용 그리고 이제 3교시는 부동산 아니면 주식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내 무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일단 주식이 좀 더 자신 있어서 주식을 책에 썼는데 8.15 구독자님들 너무 행복한 게 여기에 나온 패널 분들이 정말 너무 똑똑한 유명한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시는데 그중에 또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8.15 구독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공부도 하시고 주식도 공부하시니까 2021년에는 원하시는 부자의 꿈의 실현 또는 한 발 앞서 나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가. 네, 함께 해주신 이종윤 세무사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